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한자의 표음 문자 해례입니다. 한자의 일획분수 6개, 6개를 아십니까? 이 6개는 한자에서 기본의 기본이 되는 문자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문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한일, 뚜룰곤, 점주, 비침별, 새을, 갈고리, 골이죠, 골. 여기에서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라는 대명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즉 6개의 문자, 여기에서 한자의 표음 문자 원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이러한 음들을 가지며 유지해 왔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자의 일익부수 6개의 한자의 표문자 원리가 내재한다,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죠. 한일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5개, 확대하면 15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들은 제가 만든 문자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며 이것은 일의 반음이며 얼갈이 중음입니다. 중음. 그리고 이것은 을의 반음이며 올가을이 중음이 됩니다. 중음. 자, 이러한 문자들이 투의의 상형을 생각해 봅시다. 투의. 조합을 하는 경우 굵기가 있으면 이것들은 이렇게 파생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열, 얄, 얼, 알, 율, 율, 올, 울, 월, 왈입니다. 왈. 그리고 한자에서의 기본음은 이런 음이 되죠. 우리 모음에 종성, 리을이 붙은 것이 한자에서 기본음이 됩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이므로 길이가 들어가죠. 길이.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요음들이 이렇게 파생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형 문자인 한자에는 영의 조합 그리고 굵기, 길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자의 표음 문자 해례입니다. 한자는 초성이 없는 상태로 표음 문자로 해례된다. 초성이 없는 형태, 즉 이러한 형태로 표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과 음은 매우 다르지요. 이것은 본질적인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문자는 이걸로 대표되고 이것으로 표현 문자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가 있죠. 이가 되죠. 즉 이 문자로 표현 문자가 될 수 있는 문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기에서 한자에 해당되는 음도 있고 없는 음도 있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한글의 조합을 다 쓰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이라고 있죠. 즉 이렇게 표현된 음들은
다 이렇게 표문자화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표문자화. 한자는 사항형 문자이다. 형태를 그린다는 의미가 되죠. 지금까지 한자를 가리키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사항형의 의미를 모르고 한자를 가리키고 배워왔습니다. 즉 직선상형에서 이렇게 5개가 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걸 느낍니까? 모양이 같습니까? 사항형의 차원에서 보면 다르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직직선과 직직선이 조합입니다. 그런데 광동, 장동이다. 광동, 굵기도 같지요, 2개가. 그리고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동, 장동. 선광, 장동은 뭐냐? 선익이 굵어요. 굵고 길이가 같아요. 이것이 굵지요. 후광, 장동. 다 상형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다르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즉 이것과 이것이 조합을 하면 이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음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되죠. 다 장동이 관점입니다. 장동. 그리고 광동, 선광, 후광. 자, 이러한 것들도 있죠. 어떻게 상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상형적으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직직선이 조합입니다. 그리고 광동, 선 단위예요. 선익이 짧아요. 이것이 짧고 이것이 짧고 이것이 짧다고 하는 것이죠. 선단. 그러한 경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야가 되죠. 야.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의 정반대가 되어 있죠. 이것은 직직선의 조합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동, 후 단위의 후익. 이게 짧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음이 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가 될까요? 연이 되죠, 연. 이것은 어질다 인을 쓸 때 이 뒤의 부분이 이렇게 써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위가 길고 밑이가 짧게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연이 되죠, 연. 그리고 이거 아래 것은 양이 됩니다, 양. 즉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이라는 문자를 쓰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한자를 써왔어요. 즉 한일을 쓰는 방법은 15개의 방법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5개라고 하는 거예요. 5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자, 이것은 어떠한 조합일까요?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기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직직선과 직곡선의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조합이 되죠. 즉 직곡선을 상하로 조합한 문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이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거하고 이거, 즉 직계선과 직계선의 조합에 광동, 장동이 되고 여기에서 굵기의 개념, 길이의 개념, 선광이냐 후광이냐,
선단이냐 후단이냐 그리고 광동장동은 항상 기본입니다. 기본. 즉 이렇게 제시된 상형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음도 다르게 되고 표음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살면서 주의를 쓰면서 이렇게 뒤집어 보는 방법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마 한자는 표음 문자라는 사실이 오래전에 규명되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애석합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라는 의미도 모르고 가리키는 인간들, 또한 배우는 인간들, 둘 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자는 표음 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자를 접근한다면 한자는 누구나 음을 알 수 있는 표음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자는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따라서 한자는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